대표값이야.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벌써 딱 어떤 뉘앙스는 있잖아. 뭔가 대표하는 어떤 값이다. 이런 얘기야. 이 자료의 어떤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다. 대표값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 이번 시험 보고 나면은 물론 과목별도 물어보되 보통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너 평균 몇이야? 나 90이야, 나 95야. 그러면 대략 네가 어느 거 하는구나 딱 나오잖아.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는 다 알죠. 중1 때 다 했으니까.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바로 평균이다라는 거야. 평균 외에도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중앙값과 최빈값은 뭐냐면 중앙값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5개 시험을 봤다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뭐 낮은 점수부터 쭉 이렇게 깔아. 알겠어? 그래서 5개면은 가운데가 몇 번째가 되겠어? 3번째가 되겠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평균이 아니고 한 가운데 있는 값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하고 짝수개일 때가 있거든. 홀수개는 5개 나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당연히 몇 번째? 3번째가 이게 바로 중앙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짝수개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가운데 양쪽에 있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중앙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수가 9개야. 알겠지? 그럼 이 가운데가 몇 번째냐 라고 하면 이거를 2로 나누세요. 그럼 4.5가 되겠죠? 4.5 반올림 한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5번째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17개다. 17개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8.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뭐가 돼? 9번째 값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개야. 만약에 10개야. 10개면은 얘를 2로 나눈 거. 5번째 값과 6번째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뭔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2로 나눠서 알겠니? 짝수개는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당연히 그거하고 그 다음 거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 거고 홀수개일 때는 그걸 2로 나눈 다음에 반올림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번째가 내가 찾는 중앙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최빈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빈값은 그냥 반장선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반장선거를 누가 반장이 됩니까? 당연히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애가 반장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최빈값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10명이 4명, 5명한테 투표를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투표를 얻었다고 해봐.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빈값이 뭐가 되면 최빈값이 2야, 2. 그러니까는 평균이나 중앙값은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11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투표를 받았다 5명이 그러면 얘도 2번 나오고 얘도 2번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최빈값은 2하고 3이 뭐가 되는 거야? 최빈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균 구하는 거고 이거 평균 구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값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작업이 먼저 필요해? 작은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한번 해보면 1이 제일 작죠?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 11.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다, 뭐 빠졌다, 48.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최빈값을 한번 구해봐라. 최빈값은 뭐라고 얘들아? 가장 많이 있는 숫자가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답이 되겠어? 3이 최빈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1이 2개고 8도 2개네 이렇게. 그러면은 1과 8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최빈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균 구하시오, 중앙값 구하시오, 최빈값 구하시오. 뭐 이거 그냥 해보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건 얘들아 뭐가 되겠어? 이거 줄기 2 이거 알죠? 중1 때 배웠습니다. 16, 16, 18 이런 뜻이지. 22, 23, 25, 25, 30, 32, 33 이런 뜻이 되겠지. 중앙값이니까 얘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래 안 그래? 10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이 친구하고 여섯 번째는 이 친구. 즉 23하고 25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최빈값이라는 거는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16인가요? 얘만 두 번이니까. 그치? 그럼 최빈값은 바로 16이 최빈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는 산에 열려있는 포도가 아니겠죠? 그쵸? 맞아요. 이 산자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어른들이 약간 너 이렇게 산만 하냐 이렇게. 그 산? 오 한자 좀 하네. 흩어질 산이야. 흩어질 산. 알겠니? 산자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포라는 거는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산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포도는 분산하고 표준편차라는 이 두 가지의 값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이제 갈 때 여러분 그 내신 성적 같은 걸 다 대학이 보거든. 그러면 이런 게 있어.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 여기는 평균이 50이야. 얘도 평균이 50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의 실력이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A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운데 50이야. B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쉬운데 50이야. 그러면 당연히 A 학교, B 학교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뭘 보냐면은 표준편차라는 거를 봐. 표준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냐 그 얘기야. 공부를 잘하는 학교일수록 표준편차가 얘들아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작겠지.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평균을 중심으로 좀 뭔가 붙어 있겠지. 그 공부를 못하는 학교는 뭐 수학을 아예 던진 애도 있을 것이고 일부 엄청 잘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표준편차를 통해 가지고 그 학교의 실력 레벨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표준편차는 얘들아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거의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평균만 놓고는 약간 어떤 그 집단이나 어떤 그 별량값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표준편차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뭐 하는 거야?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 표준편차를 구하는 법을 이제 배울 거야. 알겠니? 근데 표준편차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표준편차야. 알겠지?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게 바로 뭐냐면 평균이야. 평균. 뭐를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알겠니?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국어가 90이고 수학이 95고 영어가 8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맞았으면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좀 애매하다. 90이라고 하고 88이라고 할게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90이 되겠지. 맞아요? 평균 90이야. 자, 그래서 평균을 뭐 이렇게 구한 거야. 90 이렇게 평균 90.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평균을 구했으면은 이걸 구해. 편차를. 뭘 건너 얘들아? 편차를.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그래. 편차. 그러니까는 차이, 뜻이 차이. 알겠지? 근데 별량은 이제 이게 별량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값이 별량이야. 그러면 이 편차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지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지가 중요하거든. 알겠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 변이 뭐예요? 똥입니다. 똥. 그쵸?
이 평은 뭐야? 평화야, 평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똥을 싸야 뱃속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죠. 평화가 와야 똥을 싸는 게 아니잖아, 순서가. 약간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 그래서 별량에서 뭐를 빼는 거라고? 평균을 빼는 거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응가를 하셔야 속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 편차를 구하는 거야. 편차 구해볼게. 그러면은 평균이 지금 90이고 이게 별량이니까 얘는 편차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다. 그쵸? 얘는 편차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편차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이 편차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왜 0이냐면은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잖아. 그치? 근데 그 별량에서 평균 값을 뺀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평균 값이 나와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편차의 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0이 된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얘들아 뭐라고? 항상 0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평균보다 만약에 별량의 편차가 커. 그러니까는 당연히 별량 값이 평균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양수겠지, 이거는. 그쵸? 근데 만약에 평균보다 별량이 작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차이가 쉽게 말하면 얘들이 많이 날수록 평균으로부터 당연히 뭐야?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 편차가 만약에 0이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편차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구할 거야, 분산을.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편차를 제곱하고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분산이야. 천천히 해볼게요. 자, 분산이 뭐냐면 편차를 제곱해. 이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4가 될 것이고요. 얘 제곱하면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편차 제곱한 이것들의 뭐를 구하라고? 평균을 구하라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다 더하면은 8.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산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아듣겠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표준 편차를 구할 거고요. 표준 편차는 쉬워요. 내가 분산을 구했어. 분산 구했으면 거기다가 루트만 내가 씌워주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표준 편차를 어쨌든 간에 주어진 어떤 자료값, 별량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내가 빨리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편차는 얘들아 몇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평균. 알겠지? 평균을 구했으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뭐가 필요해? 편차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분산을 루트 씌워준 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이다 라는 거고 표준 편차가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뭐 하는 거야? 평균에 붙어 있는 거야. 편차가 당연히 표준 편차 당연히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멀리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별량들이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자료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해. 고르다.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평균이 이렇게 약간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표준 편차가 만약에 크다라는 거는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가 산포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산은 단위를 붙이지 않으며 표준편차의 단위는 별량의 단위와 같다. 이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네 단계에 걸쳐 가지고 어떤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표준편차가 얼마냐라고 구하면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8이잖아. 그렇지? 유리화 시켜주면은 3분의 루트 3 곱해주니까 24네. 24니까 뭐가 되겠어? 2 루트 6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구하고자 하는 표준편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평균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평균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14예요. 이렇게 넣으면 얼마니? 23가? 그럼 얘네는 38이 되고 22니까 60이 되라는 갈 수가 있겠지. 60을 5개로 나누니까 평균은 보통 이제 씁니다. m이라고 m. 12가 된다라는 갈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평균이 10이면 자,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거야. 같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주어진 별량에서 뭐야?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 빼기 별량 아니에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4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8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2, 빼니까 마이너스 3, 빼니까 3, 얘는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이 끝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뭐 할 거야? 구할 거야. 분산을. 알겠지?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이걸 제곱하는 겁니다. 64, 4, 9,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더해서 뭘로 나누면 5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러분 계산 과정 당연히 보이시겠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 약간 그런 계산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이 값에다가 뭐만 씌워주면 루트만 이렇게 씌워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표준편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어떤 자료의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x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고요. 편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편차의 합이 주연아 얼마라고? 네? 얼마라고? 0. 그렇지, 잘 알잖아. 집중 잘 듣잖아.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동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x는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평균 여러분 구해보시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자, 여기 볼게요. 얘들아, 성적이 우수하다.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당연히 좋겠어? 그렇지. 평균 가지고 구하는 거지. 평균 가지고. 알겠니?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는 뭐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근데 평균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고르다는 거는 표준편차가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고른 거야. 작아야. 알겠지? 우리가 큰 거를 고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세 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뭐란 얘기 얘들아? 4란 얘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85점하고 90점하고 95점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90점, 90점, 90점이라고 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상관없죠. 이 총 합에 대한 것만 내가 알 거면은. 그치?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A, B, C의 평균이 4란 얘기는 그냥 A도 4하고 B도 4하고 C도 4해라 뭐 이렇게 봐도 돼.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는 3, 얘는 8, 얘도 8, 얘도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럼 이거를 모두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35가 되나요? 그걸 갖다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이렇게. 다음 자료는 연우와 재민이가 각각 10번씩 볼링 공을 굴려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연우 중앙값
이거 뭐 귀찮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10개니까는 끝까지 다 쓸 필요는 없겠지. 몇 번 하고 몇 번만 하면 되겠어? 5번째 거하고 6번째 거를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2개의 평균을 내면은 그게 중앙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지? 여러분 해보시고요. 재민이 중앙값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경진일에 반 학생들이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한 후 적어낸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 A 평점의 최빈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뭐야 이거?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A점, B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가 얼마냐? 라고 했네. 자, 선생님 여기 X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경진일에 반 학생들이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을 했다고 했으니까 B 이거의 합과 A의 합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뭐 10에다가 20에다가 얘는 이렇게 20, 40 이렇게 되겠네. 10에다가 20에다가 28이니까는 얘는 12 이렇게 X를 먼저 이렇게 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최빈값은 쌤이 얘기했어. 최빈값은 뭐라고 얘들아? 투표야, 투표. 반장선거. 그러니까는 3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4점이 최빈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뭐가?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줄기와 잎 그림에서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 중앙값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몇 개니?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개, 16, 17, 18개다. 그치? 18개니까 몇 번하고 몇 번이 얘들아 중앙값이 돼야 된다고? 2로 나누면 9하고 10이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얘가 9고 얘가 1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6하고 28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7이 중앙값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빈값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숫자야. 가장 많은 숫자니까는 누가 되겠어 얘들아? 여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27에서 12를 빼서 15가 내가 찾는 정답이다. 다음 자료는 6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고 중앙값이 얼마를 쓰더라? 14라고 했다. 그래 안 그래? 중앙값이 14라는 거는 얘는 지금 봐봐. 잘 들어봐. 6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한 게 이거의 몇 배가 되면 되는 거니? 2배가 되면 되겠지. 왜? 이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 14가 될 테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 2개를 더한 게 28이니까 x는 바로 뭐가 된다?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5명의 학생 A, B, C, D, E의 키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 더하기 B 값이 얼마냐? 쌤이 얘기했어요. 편차가 나오면 항상 대표적인 문제가 편차의 합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 B를 빼놓고 나머지 거 이렇게 더해봤더니 뭐가 돼? 1 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편차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죠?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편차가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야. 평균이 8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평균이 82야. 그러면 일단은 얘네 이거의 합이 0이 돼야 되겠지. 합이. 그럼 얘는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라고? 평균보다 이만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평균하고 편차를 그냥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별량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81점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다음 표는 어느 편의점에서 5일 동안 판매한 삼각김밥의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판매한 삼각김밥의 개수의 표준 편차가 뭐냐 라고 얘기했고요. 일단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순서가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게 분산이야. 제곱합니다. 그럼 25고요. 제곱하니까 9가 되고요. 제곱하니까 9, 1 더하기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이 값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거. 즉, 여기다 루트 이렇게 씌워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4개의 별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다.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일단 그러면 평균이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8 더하기 x 더하기 y 분의 뭘로 나눠? 4로 나눈 게 3이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x 더하기 y라는 거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이 뭐라 그랬어? 3이라 그랬지. 별량이 얘네들이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라는 거는 분산이 얼마인지 분산? 분산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반대로 표준 편차를 알면 분산은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편차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편차. 편차는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0이고요. 얘는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x-3. 얘는 얼마야? y-3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편차, 이게 편차. 그럼 뭐 해야 돼? 편차 제곱을 하고 그거의 평균이 알겠지? 제곱하면 0이에요. 4. x 빼기 3제곱 y 빼기 3제곱 이거를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4개로, 그러니까 4개로 나눈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런 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얘가 넘어가니까 1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4 넘기면 뭐가 되겠어? 얘는 8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싹 풀어. 풀면 뭐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얘가 8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9구 18이 이런 얘기가 되겠네. 뭐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x제곱 더하기 얘를 구하라는 말이야. 그치? 그런데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4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4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14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계산만 조금 그런 거지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계산 연습 몇 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잘 풀 수 있어. 577이고요. A, B, C, D의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6이야. 알겠니? 그런데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 D 더하기 3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이건 이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원래 별량이 A, B, C, D야. 근데 그거를 똑같이 뭔가 변화를 준 거지. 어떻게 변화줬습니까? 모두 다 3씩 더했죠. 그치? 그래서 얘를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이거 쌤은 잘 들어. 이거는 쌤이 중학교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쌤이 고등학교 방식으로 알려줄 거야. 이거 고등과목 다시 배우거든. 여러분 어차피 뭐 주관식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평균은 얘들아, 평균은 변화된 거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A, B, C, D의 변화는 얘가 3인데 얘가 2고 얘가 5고 이런 경우는 없어. 알겠어? 모두 다 똑같이 변화를 시켜. 똑같이.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은 그대로야. 그대로. 뭐라고 얘들아? 그대로.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 3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야. 평균이 얼마가 되겠니? 그러면 15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의 2배에다가 1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더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원래 주어진 값이 변화된 만큼의 곱하고 더하기를 원래 평균에다가 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평균이 뭐가 된다는 거야?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평균은 변화된 거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 있고 표준편차가 있는데, 자, 분산은 제곱이야, 제곱. 표준편차는 절대값이야. 키워드가. 이게 뭔 소리냐?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더하기 빼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보면 원래 거의 표준편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6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값을 원래 거하고 곱하면 이게 바로 바뀐 표준편차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냥. 알겠어? 앞에 있는 개수. 근데 이제 여기는 개수가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음수가. 근데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아마 중학교 때 다루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A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돼. 근데 표준편차가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거리 개념이니까. 그러니까는 절대값을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 뜻이고요. 만약에 원래 거의 분산이 6이야. 그러면 이거의 분산은 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원래 거 분산에다가 이거에 뭘 곱해준다고 얘들아?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어? 손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키워드가 딱 이겁니다. 평균은 변화된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분산은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표준편차는 절대값을 원래 거에다가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개수의 절대값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면 플러스 3이니까 평균은 15가 되겠구나. 3만큼만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 얘기야. 알겠지? 표준편차는 A 앞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원래 거 그대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평균이 5고 분산이 7이래. 알겠지? 이거 구하래. 평균은 뭐가 되면 되겠어? 2배로 바뀌었잖아. 그치? 2배 바뀐 그대로 1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분산은 원래 거 분산에다가 뭘 곱한다고? 제곱이야, 제곱. 알겠어? 4를 곱하니까 28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알아듣겠지? 그리고 키워드 3개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의 분산이 3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의 분산은 뭐냐? 이런 얘기다. 맞지? 그럼 원래 거 분산에다가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얘만 상관이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답이에요. 알겠죠? A팀이 있고요. B팀이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 평균 8개씩 성공을 했고요.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루트 16이 되겠죠. 표준편차 얘네가 작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넣었다 그런 뜻이라고.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뜻은 잘 넣는 애는 정말 잘 넣고 못 넣는 애는 또 못 넣고 이런 뜻이야. A, B 두 팀의 전체 선수의 기록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금은 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 이거 어차피 기말 부분이거든. 쌤이 그때 짚어줄 건데, 표준편차는 우리가 무조건 뭘로 바꾸냐? 바꾸는 거야, 분산으로.
뭘로 바꾼다고? 분산. 뭐 분산을 어떻게 바꾸니?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얘는 6이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 16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6과 16의 평균을 구하시면 22니까 1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A, B 두 팀의 분산이야. 그러니까 A팀의 분산은 6이고 B팀의 분산은 4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분산은 6이고 분산은 16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A팀, B팀의 두 팀의 분산은 그냥 우리가 평균 구하듯이 A팀의 분산과 B팀의 분산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된다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AB팀의 분산이야. 그러면 AB팀 전체의 표준 편차는 뭐만 씌워주면 된다고 얘들아?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단 A와 B의 인원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뭐 다를 때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은 쌤이 기말 때 가서 또 문제 좀 주면서 할 테니까 이 정도 수준만 일단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아래 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5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다. 평균은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좀 모여 있느냐, 즉 고르냐, 아니면 고르지 않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반의 학생 수가 3반의 학생 수보다 많다. 수학 성적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느 반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2반 성적이 4반 성적보다 고르다. 2반은 이렇고요. 4반은 이렇습니다. 고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고른 거야. 약간 고른 자갈, 큰 자갈 생각해. 알겠지? 고르다는 거는 작아야 됩니다. 얘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2반이 작으니까. 1반에 90점 이상인 학생은 없다. 평균만 가지고 그걸 알 수는 없지.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5반에 있다. 이것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평균이 낮다고 그 반에 전교 1등이 없을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60점 미만의 학생은 3반에 가장 많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고생했습니다.